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전상규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그 이면에는 기술의 혜택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저개발 국가에 소외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는 첨단 기술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구상에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곤층 인구가 약 1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는 첨단 기술보다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 도움이 절실한데요. 주변에 에너지원이 없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해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기부나 식량과 의약품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원조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물이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빈곤 국가에 보급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나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적정 기술이 어떤 일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빈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적정 기술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까요? 적정 기술의 사례를 보면 회전목마와 펌프를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놀면서 회전목마를 돌리면 물을 채워 필요할 때마다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플레이 펌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언뜻 보면 좋은 기술 같은데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계속 회전목마를 타고 놀아야 하는데 환경상 그렇지 못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이 펌프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적정 기술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현지의 문화와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수혜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적정 기술에 의한 국제 협력도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적정 기술은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지의 수준에 적합한 단계에서 시작해서 다음 단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물과 식량뿐 아니라 건축, 에너지, 교통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정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협력형으로 이게 지원 방향이 조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공공의 목표와 융합한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아주니까 우리나라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지재권 강국으로 위상이 높은데요. 2009년부터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 기술을 개발해서 저개발 국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정보를 활용한 사탕수수, 숯, 간이 정수기, 대나무 단열 주택 기술과 같은 적정 기술을 개발해서 저개발 국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정 기술을 이용한 국제 원조의 우리의 역할이 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오는 8월부터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개론 과목을 국내 최초로 개설해 고등학교와 동등 학력 이상인 자가 지식재산 계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2차 시험의 산업재산권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합니다. 이 선택 과목은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특허 관련 소식 살펴봤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겁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미래 IT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요.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기판 소재에 대한 특허 출원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62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렇게 구부려지는
그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네. 주로 어떤 기술원들이 출원되고 있나요? 플라스틱 기판 제조와 관련해서 플라스틱 종합 기술에 관련한 특허들이 한 161건으로 전체 43%를 차지하면서 특허 발명을 이끌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코팅막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하는 기술이 103건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조만간에 좀 구체화되면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이 되고 특허 출원에 대한 것도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상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